제 나이가 있으니 그땐 끼니를 거르는 애들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촌동네가 다 그렇죠 뭐. 먹고 사는데 다들 바빠서 학교에 가긴커녕 농사 짓고 집안일 배우느라 더 시간을 보냈었고요.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여지껏 살았네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고 성인이 된 저는 주머니에 돈 몇 푼 쥔 채로 이 지긋지긋한 시골집을 벗어나 무작정 도시로 상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공장에 도착했어요. 도시치곤 공기도 괜찮았고 일하기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일 시작 전엔 사장님과 잠깐 면접을 봤었는데, 면접 도중 웬 젊은 남자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언뜻 보기에 당시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어요. 알고 보니 공장을 이리저리 구경시켜 주려고 사장님께서 부르셨던 거고요. 아마도 그 남잔 현장 과장인 것 같았어요. 공장에 들어가니 그 사람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 과장님, 과장님 했었거든요. 그 과장님은 저를 데리고 공장 이곳저곳을 보여주며 일을 일러줬습니다. 배려심도 있어 보였고 신입이라 그런지 친절하게 잘 알려줬고요. 휴식 시간에 제 손에 간식을 쥐어주고 가기도 했고, 실수를 해도 크게 뭐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홀로 도시로 올라와 외롭고 힘들었던 참이라 시간이 갈수록 과장님께 마음이 자꾸 갔어요. 그렇게 점점 더 과장님에 대한 마음을 키워갔지만, 그런 배려심 있는 성격 때문에 같이 일하는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챙겨주더라도 개의치 말자고 다짐하게 됐고요. 과장님을 어느 순간 일적으로만 대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과장님이 따로 부르시길래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고민하면서 불려나가는데, 이상하게도 다들 쳐다보면서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신경이 쓰였지만 부르니까 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과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고요. 평소엔 잘못해도 뭐라 안 하다가 이번엔 내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싶어서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갑자기 저에게 뜬금없이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과장님 말에 눈만 껌뻑이고 있었고요. 처음 본 순간부터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오랫동안 좋아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도 시골에서 상경해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올라와 일을 시작했다며, 제가 처음 왔을 때 누구보다 제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하면서요. 없는 사람끼리 같이 잘 살아보자며 진심이 담긴 말로 고백을 대뜸하길래 그땐 그냥 넙죽 받아줬어요. 회사에서 근무 태도도 항상 성실했고 늘 한결같았던 사람이라 이만하면 배필로 충분하다고 제 딴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흰 짧은 연애 기간을 가지며 바로 결혼을 하게 됐고, 자식들 하나하나 고루 낳아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맞춰주고 결혼할 때 했던 말처럼 그대로 그 약속 지켜주더라고요. 그땐 제가 결혼 하나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행복하게 아이들 키우며 잘 살고 있다가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고 여지껏 아등바등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더니 복도 터지더라고요. 남편이 운 좋게 지인에게 미신 공장을 싸게 넘겨받게 된 겁니다. 남편도 이 가격이면 거저로 얻은 거라며 엄청 좋아했고, 저 또한 한평생 남편과 이쪽 일을 하다 보니 엄청 좋은 조건이란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넘겨받은 공장이 꽤나 큰 평수라 혼자 하기는 무리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허리가 안 좋아서 몇 년 전에 수술을 받았던 터라 공장 일은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남편에게 어찌나 미안하던지, 더군다나 한참 공장이 바쁜 시기라 넘겨받자마자 남편은 야근을 밥 먹듯이 했거든요. 그렇게 혼자 몇 년간 일하다 힘에 부쳤는지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 몇 명을 직원으로 하나하나 쓰기 시작하더니 이젠 직원이 꽤나 많아졌어요. 일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남편에게 몸이 불편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잘 먹이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직원들이 많아져서 나중엔 야식을 더 많이 싸가야 했지만요. 그렇게 매일 남편을 위해 바리바리 점심, 저녁, 야식을 싸다 날랐습니다. 그날도 야식을 싸들고 공장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장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한창 바빠야 할 때인데 다들 어디 갔나 생각했고요. 그리고 공장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가 봤더니 공장 한켠에 사물을 볼 수 있는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거기 불빛이 켜져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직원들 다 퇴근시켰나 보다, 돌아 떨어진 건 아닌지 해서 다가가 봤습니다. 그런데 다가갈수록 유리창으로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2개가요. 점점 더 가까이 가서 봤을 땐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가 본 건
남편 무릎 위에 앉아있는 한 여자와 그 여자를 안고 웃고 있는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제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옛날에 공장 다닐 때 같이 일하다 친해진 언니였습니다. 순간 내가 헛것을 보나 보다, 꿈인가 보다 하고 정신 차리려고 노력해봐도 가슴이 계속 미어지는 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곤 제 손에 들려있는 도시락을 보니 겨우 저런 인간을 먹이겠다고 여지껏 바리바리 싸다 날른 거냐면서 후회가 됐고요. 저는 찢어지는 마음을 겨우 가다듬고 떨리는 손으로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리곤 사정없이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고요. 그리곤 공장을 조용히 나왔고 제일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자마자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친구 집에 도착해서 얼굴을 봤을 땐 댐이 터지듯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붙들고 가슴을 내리치며 하소연을 했어요. 얼마나 내리쳤던지 자고 일어났을 땐 몸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멍이 시퍼렇게 들었었고요. 제 하소연을 가만히 듣던 친구는 저보다 더 화를 내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위로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면서 당장은 남편에게 당분간 친정에 갔다 온다고 얘기를 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도저히 남편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문자로 남겼어요. 그리고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다시 갔고요. 친구가 말한 좋은 생각을 들어보니 너무나 기발하고 통쾌해서 박수를 얼마나 쳐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복수 시작이니까 단단히 마음 먹으라고 했고요. 제 남편은 평소 남들 시선을 의식해서 애처가 행세를 해왔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친구는 복수를 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날도 공장은 한창 바빠서 직원들도 집에 못 가고 기계를 돌리고 있었어요. 제 생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축하를 받고자 공장에 갔습니다. 직원들은 오랜만에 절 보고 반갑다며 안부 인사를 하더군요. 물론 여우 같은 그 언니도 아무렇지 않은 듯 인사를 했고요. 남편이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냐고 묻자 마누라 생일도 모르냐고 당신 생일 선물 받고 싶어서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져온 등기 이전 서류를 남편한테 들이밀었고 살고 있는 아파트와 공장 명의를 내 걸로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공장 직원들은 사장님 애처가 아니셨냐면서 이번 기회에 바꿔주라고 막 몰아가주는 바람에 예상대로 남편은 결국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남편이 워낙 잘나서 누가 훔쳐갈까봐 무서워서 그런다면서 나도 선물이 있다고 했어요. 지인한테 제주도 숙박권을 받았는데 난 허리가 아파서 비행기를 도저히 탈 수가 없어서 그런다고 아는 사람 주던지 아님 혼자 가라고 했더니 처음엔 싫다고 하다가 냉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혼자 가서 미안하다며 바로 짐을 싸서 여행을 갔고요. 그 여우 같은 여자도 휴가를 낸 걸 보니 제대로 걸려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사라지니 저도 이제 바빠졌습니다. 아파트 명의도 넘어왔겠다. 부동산에 도장을 찍으러 갔죠. 그땐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이었어요. 야근을 밥 먹듯이 하던 남편 몰래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서 산다고 하는 사람에게 집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고 이미 들어와 살겠다고 한 사람도 있어서 일은 순조로웠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사할 새 집까지 친구가 미리 알아봐줬고요. 대복수국이 시작된 거였어요. 이미 대학 마쳐 직장에 근무 중인 애들한테도 미리 얘기를 다 해놨던 터라 전혀 거부감도 없었고요. 이사하던 날엔 집안 가구까지 싸그리 버리고 이사했어요. 꼴도 배기 싫은데 그런 건 뭐하러 가져가겠나요? 지금 상태로 남편이 집에 돌아온다면 어안이 벙벙할 겁니다. 곧 새 주인들이 들어와 살 거니까요. 집뿐만 아니라 공장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공장 주인이 된 저는 남편을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 해놨었거든요. 그렇게 완벽히 준비해놓고 남편이 얼른 돌아오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짜릿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전에 회식 때 부부 동반으로 직원들끼리 모인 적이 있어서 그 여자 남편 번호를 미리 알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선물로 촬영한 영상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남편이 도착하는 날엔 둘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해대는 통에 얼마나 고소한지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 그간 잘못했다는 문자로 시작해서 쌍욕으로 도배된 문자로 끝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공장에 갔는데 얼굴이 썩어 있는 채로 그녀는 출근을 했더군요. 아마 남편한테 엄청나게 시달린 모양이었습니다. 들어가면서 저는 핸드폰 녹음을 했고 절 보자마자 아주 쌍욕을 해대더군요. 한참 욕을 듣고 나서는 웃으면서 법정에서 보자고 하며 내쫓아버렸고 상간녀 소송과 내친 김에 이혼 소송까지 해버리게 됐어요. 소송만 1년이 넘게 걸렸고요. 지금은 공장도 처분한 상태이고 그 돈으로 여유롭게 홀로 노후 준비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사 온 집 근처에서 예전에 일했던 동기를 우연히 만났는데 아직 잘 살고 있냐고 걱정스레 물어보더라고요. 왜 오랜만에 만나서 걱정부터 하냐 물어보니 당시 남편은 거기에 일하고 있던 여자 직원들 상대로 저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다 청혼을 하고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나 참 기가 막혀서 아직도 연락이 오는 통에 이 인간 어디 가서 밥은 먹고 다니나 하고 걱정했는데 아주 고맙게도 그런 생각을 쏙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더라고요.